뭐가 있더라고요. 여기에 있고 싶어요. 머물고 싶어요. 그 상태로. 근데 이게 사람이 환장하겠는 게 연기 얘기는 재밌는 것 같아요. 재밌어요? 네. 수행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수행 쪽이랑도 많이 연결돼 있어요. 연결되어 있는 많이 연결돼 있어요. 심리적인 기초하고 이제 명상 들어갈 때 우리가 혹은 참선할 때 입정이라고 그러죠. 입정의 그 단계하고 같아요. 네. 이완하고 집중하고. 아, 연기에서도? 예, 마찬가지입니다. 몸의 긴장 푸는 트레이닝 계속해요. 그리고 이제 집중의 힘을 키우는 거.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의 공문 배우 한 분 이제 부산에 제가 학생들 지도하는 학원에 오셨을 때 그분께 여쭤보니까 선생님 이게 희한하게 그 연기 심리적인 초입 부분하고 이 그러니까 선 참선할 때 그 초입 부분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. 그랬더니 그 양반 하시는 얘기가 그 심리적인 연기 이론을 체계화시킨 분이 이제 스타니슬랍스키라는 분인데 그분 당대에 유럽 전체에서 젠이 유행했을 때 일본식의 선이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의 이제 브레이트의 서사 연극이라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노나 일본의 가부키 그 영향이 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선에서 감정이나 사고를 대상화시키는 이런 힘 같은 거 그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. 그리고 연기로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는 그 과정도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연기생을 한 30년째 될 때 저 이정우 씨 연기 뭐 얼마나 하셨어요? 아, 예, 제가 한 30년 했습니다. 옆에 계신 수저분 보고 야, 배우 30년 했으면은 우리로 치면 웬만한 남자의 주지급이야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배우를 하면서 이렇게 통찰 같은 건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. 남의 입장이나 또 이제 배경이 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수행에 관심은 어떤 계기로 이제 갖게 되셨는지? 제가 저희 스승님에 관해서 이제 이 얘기를 적은 이제 꼭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26 무렵에 일본 유학을 준비하다 실패를 하고 음주 가무의 나날 새벽부터 시도 때도 없이 알바하면서도 그다음 몸이 많이 망가졌었나 봐요. 저희 선배 한 분을 이렇게 뵀는데 남포동 구두방 골목에서 그분이 그러신 게 너 이 새끼 꼬라지 보니까 좀 있으면 뒤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랬더니 야, 네 인간 안 된다는 얘기야. 내가 절을 한 군데 소개해 줄 테니까 너 올라가서 거기서 빨리 요양하고 술도 빼고.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은사님을 찾아뵙죠. 찾아뵀는데 첫날 그러시는 거예요. 총각이 여기를 찾아온 거는 부처님의 인연법 때문이고 또 은혜 때문인데 여기 그 고시생들 받아가지고 돈 받고 이러는 절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는 않고 오늘 첫날은 내가 그 빈방에 불을 떼주고 할 테니까 내일부터 일어나면은 혼자서 불 떼고 밥 짓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. 와,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마당 쓸고 나무도 해오고 밥도 짓고 막 그랬는데 그 며칠을 갖다 반복을 하니까 이 주독에 쩔어있던 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어떤 날 이제 밥을 짓고 스님 방에 갖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단 둘뿐이었거든요. 그 옛날 이제 시골집에 이렇게 쪽마루 있고 젓가락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낮잖아요. 거기를 갖다가 제가 이제 밥상을 이렇게 차려들고 드셔서 쿵 박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키도 큰 데다가 이 원심력에 의해 갖고 그냥 뻥! 하니까 소리도 엄청 크고 온 시골집이 전체가 우르릉 할 정도로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직 멀었다 더 숙여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
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. 지금 이걸 내려놓고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겠고 지금 막 그런데 이게 왜 뜬금없는 소리야? 괜찮니?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들고 이제 숙이면서 투덜거리면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또 문은 쪽문에다가 더 낮은 데였어요. 제가 무릎을 겨워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들고 들어갔다는데 거기서 또 박은 거예요. 뻥! 박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제 육두문자가 막 끌어오르고 그러는데 하실 말씀 아직 멀었다 카이 더 숙이랴 카이 이러셨는데 내가 이거 진짜 밥상을 엎을 수도 없고 이거 딱 밥 숟가락 놓는 순간 바로 집에 내려간다. 딱 해놓고 밥을 딱 먹는데 갑자기 조금 더 소금물이 입안으로 막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. 숟가락 물고 이거 제가 잘난 척, 입 똑똑한 척, 그러고 남들 앞에서 논쟁이나 이런 거 안 지려고 그러고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동원해갖고 지꺼인 양 막 떠들어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이 등골 빠지게 내 입에 들어가는 것, 내 몸에 걸친 것, 내가 머리 누이는 것, 내가 배우는 것에 내는 학비, 내가 입는 옷을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익명의 누군가가 공장에서 그 힘겨운 노동을 통해서 그 인연이 한꺼번에 확 몰려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그게 꽉 박히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작품 선배들하고 작품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자꾸 책을 사게 되더라고요. 책을 사게 되고 관련된 걸 그때는 우리 선생님 이런 채널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책에 의지하게 되고 저희 이제 지금은 이해하는 저희 의사님께서는 그냥 육자 대명왕지는 그걸로 당신께서 등역하셨기 때문에 진원 열심히 외워라 무조건 외워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희한하게 약간 철학과를 다녀서 그런지 분석적인 것도 어떤 체계화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원하는 쪽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통제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내적인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수행보다는 이제 음주 수행 그러니까 술 마시고 시시비비에는 익숙한데 수행이라는 것이 언감생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함은 자꾸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물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무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인연법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입니다. 이해가 조금씩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나이가 50을 넘었더라고요.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입시학원 이런 데서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제자들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몇 명이. 너무나 허망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여기서 되게 아꼈던 아이들이 세상을 앞장서니까 사람이 더 이제 허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의 이제 폭풍 성장 그게 이제 현실로 확 느껴지면서 내가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구나. 그게 현실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겪어왔던 삶의 신산, 고비, 질곡 이런 것들에 대한 고통의 기억만 남아있지 뭐가 행복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리고
이 물건이 이 세상에 왜 생겨났지? 그렇잖아요. 근데 믿음은 간단해요.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너를 창조하고 세상에 내보냈느니라. 믿겠느냐? 아멘. 그러면 끝나요. 근데 안 믿겨져요.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뭔지를 모르겠어요. 믿음이라는 건. 믿음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인식형이잖아요. 이 종교가 뭔지, 뭐, 지금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믿고, 뭐, 하나님을 믿고, 뭐, 부처를 믿는다. 이해가 안 돼요. 납득이 안 돼요. 그러다가,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구나. 그러면 내가 지금 감히 엄두도 못 내는, 해결이나 해답을 낼 수 있는 엄두도 못 내는 그 질문을 누군가는 야, 수행하면 해결돼. 그러고 이제 가셨으니까 그래? 그러면 이 양반이 사기꾼이지 아니지? 한번 해봐. 그래서 믿음 자체에 대한 의심?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? 믿음이란 거는 이게 성립이 되는 단어야? 여기부터 하여튼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부터 생각의 격가지 치기, 그게 일념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그게 어느 순간에 뭔가 길을 열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죠. 실제로 이제 제가 무대 위에서 아주 묘한 경험을 했어요.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삶의 어떤 전환점은 변곡점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30대 후반쯤이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어떤 역할에 몰입하고는 조금 다른 상태를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제 존재감은 엄청 빵빵한데 제 몸 밖에 또 다른 존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느껴져요.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. 그냥 암흑 같기도 하고. 그런데 제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있으면 그걸 미리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뻗치는 이 전 과정을 다 알아요. 이걸 걷어들이는 걸 다 알아요. 그리고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잠시 그 블랭크가 있으면 그동안에 또 조용해요. 또 뭔가 일어나면 그걸 알아채요. 딴짓을 못 하겠는 거 있잖아요. 객석에 이쁜 여자가 뭐 없나? 뭐. 이런 게, 그러니까 뭐라 그래나. 불필요한 거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스크리닝 해준다 그럴까요? 그냥 제가 하는 연기만 그것만 다 그냥 제 연기를 다 보고 있어요. 다 이렇게 하고. 그리고 이제 막 뒤로 오면은 근데는 일상이잖아요. 배우들이 물도 마시고 호흡도 가쁘고 관객 몇 명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후배 여배우가 따라들어서 눈이 동그래.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? 근데 답하는 저와 그 답하는 저를 또 지켜보는 자가 또 있어요. 왜 그러는데 선생님 다른 날하고 달라요. 그게 보여? 근데 여기서 그 후배랑 얘기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고요한 뭐가 있더라고요. 이 두 존재가. 그러니까 빨리 이걸 걷어들이고 여기에 있고 싶어요. 머물고 싶어요. 그 상태로. 근데 이게 사람이 환장하겠는 게 일상에서 그 제가 이제 생각하고 하던 그 패턴에 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네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지? 나 알아. 마치 그러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영어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. 그때 제가 이제
엉뚱한 생각을 했죠. 과연 이 상태가 술을 마셔도 유지가 되면 이건 진짜야. 거하게 마셨죠. 오고 가고 없더라고요. 오간 데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그 사국에 가운데 뭐 묵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단서라고 할까요? 아, 고요한 본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세계와 상응하는 필요한 만큼 상응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저 공부 이끌어 주시는 마스터는 이제 공성 체험을 되게 강조를 하시거든요. 이 공성이라는 것이 이게 체험이 돼야지 그 육바라밀이 작동하는 원리 발정도 하고 거기 들어가면은 잡스러운 걸 하기 싫으니까 그 할 만한 게 육바라밀하고 발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예. 네. 그러니까 덧없는 것들은 안에서 저절로 스크리닝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걸 아예 싫어하니까 그래서 뭐 대삼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 시끄러운 세상으로 뭐 이렇게 나오고 싶으시겠어요? 그리고 그 공성이 체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세상과 이렇게 상응하는 거기에는 크게 무슨 허물이나 경계가 없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나름 들기는 하더라고요. 이거는 뭐 제 입장에서 아까 제가 들여다본 창문에서 이 얘기입니다.